어느 날 퇴원 축하드려요, 어머님. 입원 생활하느라 많이 힘드셨죠? 병실 침대에 가만히 누워만 있던 내가 힘든 일이 뭐가 있었겠어. 오히려 우리 착한 맏며느리가 매일 간병인 노릇하느라 고생이란 고생은 혼자 다 했지 뭘. 그런 말씀 마셔요. 정말 고생스러우셨을 분은 제가 아니라 뇌출혈 수술 받으신 어머님이시죠. 아이고, 넌 어쩌면 그렇게 마음씨가 고울 수 있니? 요즘 젊은 며느리들답지 않게 효부야, 효부. 전 그저 며느리 된 도리를 다했을 뿐인데요, 뭐. 그나저나 어머님께서 이렇게 쾌차하셨으니 이제 아버님께서도 마음의 짐을 좀 덜 수 있으시겠죠? 너희 시아버지가 아직도 나한테 미안해하고 있다던? 네, 제가 아버님 잘못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속으로 엄청 미안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전 재산을 사기당하는 바람에 어머님이 그 충격 때문에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아휴, 그렇구나. 헌데 둘째네는 태어날까지 둘 다 코빼기도 안 비춘다니? 제 말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동서랑 서방님은 참 너무한 사람들 같아요. 아버님 재산 많으실 때는 그렇게 잘하더니만 사기 때문에 전 재산 다 잃자마자 발길을 뚝 끊어버리고. 너한테도 전화 한 통 없었어? 아이, 그것들도 자식이고 사람이라면 너한테라도 연락해서 형님 혼자 병간호하느라 고생 많다느니, 형수님 못 도와드려서 미안하다느니 거짓말이라도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그게 사실은요, 어머님. 솔직하게 말하렴. 어머님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소식 듣자마자 동서한테서 전화 한 통이 오긴 왔었는데요. 대뜸 어머님 앞으로 생명보험 들어놓은 거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뭐, 생명보험? 네, 만약 생명보험 들어놓은 거 있다면 혹시 보험금 받는 사람이 서방님으로 되어 있는지를 궁금해하더라고요. 정말 그 얘기뿐이었어? 다른 말은 하나도 없었니? CM이 건강을 걱정한다든가. 그런 얘기는 전혀 없더라고요. 오히려 대놓고 돈 욕심을 드러냈을 뿐이지.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생명보험 있으면 똑바로 얘기하라면서. 그래야 자기들도 제때 보험금 타먹지 않겠냐고. 내가 며느리가 아니라 도둑년을 집안에 들였구나. 말로만 이럴 게 아니라 당장 둘째네로 가자꾸나. 내가 직접 가서 한바탕 해야겠어. 일단 고정하세요, 어머님. 안 그래도 조만간 제가 찾아가서 크게 혼을 내줄 예정이었거든요. 그동안은 어머님 병간호하느라 바빠서 어쩔 수 없이 미뤄놨지만 이젠 이렇게 쾌차하셨으니까 조만간 날 잡고 정신 번쩍 들게 혼을 내주고 올게요. 며칠 뒤. 저희 집에는 어쩐 일이세요, 형님? 내가 동서한테 형님이기는 한 거 맞지? 그럼 형님이 형님이지 아우님이겠어요? 아, 됐으니까 용건이나 간단하게 말하고 가세요. 친구들이랑 백화점 가기로 약속해서 빨리 나가봐야 돼요. 동서가 하는 짓이 워낙 위아래가 없길래 나를 형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부터 물어본 거야. 손일 사람으로서 제대로 훈계 좀 해주고 싶어서 온 거고. 훈계요? 그래, 훈계. 어떻게 어머님 쓰러졌다는 소식 듣자마자 대뜸 나한테 전화 걸어서 타먹을 생명보험이 있는지부터 물어볼 수가 있어? 그럼 제가 뭘 물어봤어야 하는 건데요? 어머님 상태가 어떠신지부터 확인했어야지. 그니까 제가 왜 그걸 물어봐야 하느냐고요. 어머님이 살아 계시거나 말거나 어차피 저는 병간호에 신경 쓸 것도 아닌데요? 동서, 자꾸 그런 식으로 말 함부로 할래? 시부모님도 부모님이셔. 며느리도 자식이고. 명색이 자식이 됐으면 부모님 건강 챙기고 간호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거야 시댁에서 받아먹을 콩고물이라도 있을 때 얘기고요.
아버님이 사기 맞아서 전 재산 싹 다 날려먹은 이 판국에 제가 뭐 좋다고 시어머니 병간호나 하고 앉아있겠어요? 그럴 시간 있으면 골프를 한 번 더 치러 가는 게 훨씬 낫지. 뭐 골프? 그래, 동서 말 참 잘 꺼냈어. 서방님이랑 동서가 골프도 치러 다니고 수시로 백화점에 쇼핑도 다닐 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게 누구 덕분인데? 그게 다 시부모님께서 서방님을 평생 지극정성으로 가르쳐서 돈 잘 버는 회계사 만들어주신 덕분이잖아. 그게 어떻게 시부모님 덕분이에요? 제 남편이 머리가 똑똑하게 태어난 덕분이죠. 이봐 동서,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세상에 뿌리 없는 사람은 없는 법이야. 서방님이 타고나길 머리가 똑똑한 덕분에 돈 잘 버는 회계사가 될 수 있었다면 그 똑똑한 머리는 시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거라고. 아, 됐고요. 그러는 형님이야말로 세상 답답하게 좀 살지 마세요. 막말로다가 시부모님한테 효도한다고 해서 누가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얻어먹을 콩고물도 없는 공짜 병간호는 그야말로 헛짓거리라고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지? 그럼 나도 더는 동서랑 할 말 없어. 앞으로는 서방님하고만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 어디 마음대로 해보시던가요. 그래봤자 제 남편이 형님이랑 시부모님 편 들어줄 일은 절대로 없으니까. 그날 저녁. 그래서 밖에서 따로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동서가 저렇게 아나무인인데. 그런 일이라면 헛걸음하셨습니다. 저도 제 와이프랑 같은 생각이거든요. 뭐라고요? 솔직히 세상에 공짜 효도는 없어요, 형수님. 와, 아니 어떻게 제정신으로 그런 말을 내뱉을 수가 있는 거죠? 동서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서방님이 남편으로서 아내의 잘못을 바로잡아주지는 못할 망정? 잘못이 아니라 현실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형수님도 이젠 좀 현명하게 행동하면서 사세요. 형수님이 어디 부족하거나 모자란 사람도 아니고 버젓이 명문대까지 졸업하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아무런 보답도 해줄 능력 없는 노인들한테 시간 낭비를 하느냐고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정말. 이건 진짜 혹시나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시부모님께서 서방님한테 잘못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서방님을 돈 잘 버는 회계사 만들려고 모질게 매질을 하면서 키웠다든가. 전 부모님한테 서운한 일 하나 없어요. 부모님이 저한테 딱히 잘못하신 일도 없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동서랑 서방님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고요. 좀 전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공짜 효도는 없다고. 그니까 엄마랑 아버지한테 가서 전하세요. 정 둘째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효도받고 싶으면 날려먹은 재산 되찾아서 다시 부자 되라고. 그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겠다고. 이봐요, 서방님! 큰 소리 낼 시간 있으면 얼른 전화나 받아요. 아까부터 전화 벨소리가 계속 시끄럽게 울리더만. 네, 그러죠. 마침 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왔네요. 제 얘기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통화 끝날 때까지 어디 가지 말고 잠깐 기다리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님. 네. 네. 뭐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할게요. 무슨 전화인데 그렇게 놀래요? 혹시 아버지한테 사기쳤던 그놈 잡았대요? 사기당한 돈은요? 전부 다 돌려받은 거고요? 그게 아니라 한시가 촉박하니까 일단 저랑 같이 출발해요. 자세한 얘기는 가면서 할게요. 대체 어딜 가자는 겁니까? 아버님께서 응급실에 계시대요. 당장 응급수술에 들어가긴 했지만 잘못하면 오늘을 넘기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니까 얼른 저랑 같이 병원으로 가자고요.
에이, 뭐야. 난 또 사기꾼한테 돈 돌려받았다는 얘긴 줄 알았네. 됐으니까 정 병원에 가고 싶거들랑 형수님이나 혼자 가셔. 뭐가 어쩌고 어째? 야, 이 자식아! 널 낳아주신 아버님께서 수술방에서 임종하실지도 모른다잖아. 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 지금 되게 바쁘거든. 와이프랑 뮤지컬 보러 가기로 했으니까 물려줄 재산도 없는 노인네는 저 세상 가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고 해. 그래. 지금은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간다. 근데 이거 하나는 똑똑히 알아둬.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이딴 식으로 외면했다가는 언젠간 반드시 천벌받을 날 있을 거야. 이튿날. 어떻게 됐어? 의사 양반이 뭐라디? 수술 잘 끝났대? 네, 어머님. 수술 잘 끝났고 생사의 고비도 넘기셨고 지금은 중환자실로 옮겨지셨대요. 정말이지? 그럼요. 생명에 지장은 없을 거라니까 어머님도 이제 따뜻한 물이라도 드세요. 밤새 물 한 방울 못 잡수셨잖아요. 아, 그래. 그러자꾸나. 근데요, 어머님. 경황이 없어서 밤에는 말씀 못 드렸던 건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녁에 너희 시아버지 친구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 그 사기꾼 놈을 춘천에서 목격했다고. 그래서요? 너희 아버지가 당장에 그 사기꾼 놈을 잡아다가 요절을 내겠다면서 혼자 차 끌고 춘천으로 가던 도중에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이랑 정면 충돌했다더구나. 네, 그랬군요. 아무튼 이만하길 천만 다행이네요. 그 정도로 큰 사고를 당하셨으면서도 이렇게 수술 잘 끝나서 생명에 지장은 없으시니까요. 앞으로 하반신 마비가 예상되기는 하지만요. 뭐, 하반신 마비?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척추가 손상되는 바람에 하반신 마비는 이미 기정사실로 생각해야 된다고. 그럼 이제 우리 남편은 어떡한다니? 남은 여생 평생을 앉은뱅이로 살아야 할 텐데.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님. 요즘 전동 휠체어가 아주 잘 나와요. 어떻게 걱정을 안 하겠어? 밖에 돌아다니는 일이야 전동 휠체어 타면 된다지만 나머지 일상생활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할 텐데 그 힘든 뒷수발을 뇌출혈 수술까지 받은 늙은 나 혼자서 하기엔 엄두도 안 나고 그렇다고 돈 주고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자니 그나마 남은 몇 푼 안 되는 재산마저 병원비 치르고 나면 똑 떨어져 버릴 거 뻔하고. 왜 어머님은 혼자 아버님을 보살필 생각을 하세요? 맏며느리인 제가 두 분 곁에 이렇게 버젓이 있잖아요. 내가 무슨 염치로 너한테 시아버지까지 보살펴달라고 부탁을 하겠니? 가뜩이나 시애미 뇌출혈 수술 병간호 시킨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몸둘 바를 모를 지경인데. 제 남편이 누군가요? 그야 내 맏아들이지. 그럼 저는 누군가요? 내 며느리고. 아니요. 저는요. 어머님 딸이에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마음으로 낳아주신 이 집안 큰딸이요. 그러니까요, 엄마. 내 엄마 아빠는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손으로 직접 봉양할 거예요. 고맙구나. 고마워. 에이, 가족끼리 고맙다, 미안하다. 뭐 그런 말이 어딨나요.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사랑한다. 내 딸 선이야. 그래. 사랑해. 우리 큰딸 선이야.
1년 뒤. 사랑하는 우리 딸 선이 왔니? 네, 엄마. 뭐하고 계셨어요? 금방 추워질 것 같길래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 사랑하는 우리 딸 목도리 만들어주려고. 에이, 엄마도 참. 손 아프실 텐데 뭐하러 굳이. 아빠는 어디 계세요? 안방에서 옷 고르고 있단다. 우리 딸이랑 같이 단풍 구경 나갈 생각에 많이 들뜬 모양이야. 맞다. 나가는 길에 은행 먼저 들리자꾸나. 은행에 볼 일 있으세요? 다른 건 아니고 너희 아버지가 우리 딸한테 선물로 용돈을 좀 주고 싶은가 봐. 에이, 엄마 아빠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세요. 저한테 용돈 주실 돈 있으면 우리 아빠 전동 휠체어나 더 좋은 걸로 바꾸시지. 걱정 말거라. 우리 돈 생겼어. 그래요? 근데 용돈을 대체 얼마나 주시려고 은행까지 들리자는 거예요? 그게 얼마냐면 말이다. 얼마 뒤. 형님? 백화점에는 어쩐 일이세요? 보면 몰라? 겨울 점퍼 사고 있잖아. 그니까 형님이 무슨 돈으로 백화점에서 사치를 부리냐고요. 장애인 노인네 보살피려면 돈 많이 들어서 형님네 형편도 빠듯할 텐데. 뭐 노인네?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젠 아주 천지분간을 못하는구나.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제가 어디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버르장 머리가 없으니까 하는 소리잖아. 그러는 형님이야말로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세요? 막말로다가 거짓 시부모한테 대체 뭘 얻어먹을 게 있다고 자꾸 지극정성이냐고요.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자식으로서 효도할 뿐이지. 그놈의 공짜 효도 타령은 여전하시네요. 제발 착한 척 좀 그만하시죠. 너무 재수가 없어서 더는 못 봐주겠으니까. 그러는 동서야말로 세상 그렇게 살지 마. 돈 나고 살았났지 살았나고 돈 났어? 시아버지 사고 소식이랑 하반신 마비됐다는 얘기 전부 다 알면서 1년 내내 연락 한 통이 없는 게 말이 되느냐고. 연락하면요. 전화해줘서 고맙다시고 용돈이라도 주신대요? 사기 맞아서 개털된 노인네들 주제? 동서가 그딴 식으로 심보를 고약하겠으니까 어머님, 아버님께서 나한테만 아주 큰 용돈을 주시는 거야. 병수발 잘해줘서 고맙고 효도해줘서 고맙다면서. 그래봤자 그까짓 용돈 몇 푼이나 된다고 유세를 떠는지 모르겠네요. 1억 받았는데? 뭐라고요? 귓구멍이 막혔어? 용돈으로 현금 1억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백화점에 쇼핑 나온 거야. 용돈 받은 보답으로 어머님, 아버님께 좋은 겨울 점퍼 사드리려고. 말도 안 돼. 형님 지금 홧김에 저한테 거짓말 치는 거죠? 개털된 노인네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용돈을 1억씩이나 줄 수 있겠냐고요. 얼마 전에 아버님 등쳐먹었던 그 사기꾼 잡았다더라? 정말요? 그럼 날려먹었던 아버님 재산도 다 돌려받은 거예요? 전부는 아니지만 80%는 돌려받았어. 80%씩이나요? 아버님께서 사기당한 금액이 워낙 컸잖아. 그래가지고 사기꾼이 아버님 등쳐먹은 돈을 빼돌려가지고 펑펑 써줬겠는데도 80% 정도가 고스란히 남아있더라. 덕분에 남아있는 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20%도 소송 통해서 돌려받을 작정이야. 그럼 아버님 다시 갑부되신 거네요? 당연하지. 당장은 80%만 돌려받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워낙 큰 금액이니까. 그걸 왜 이제야 말해요? 동서,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어디 가? 지금이라도 시부모님께 효도하러 갑니다. 아이고, 속 보인다, 속 보여. 그래,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한 번 떠나간 부모 사랑이 뒤늦게 효도한다고 돌아오나. 잠시 후. 저 왔어요, 엄마. 일단 이거부터 받으세요. 엄마랑 아빠랑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겨울 점퍼 한 번씩 샀어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역시 우리 딸은 짐승만도 못한 누구랑은 다르다니까. 동서 얘기죠? 동서라고 부르지도 말거라. 그녀는 짐승이야, 짐승. 그래서 경찰 불러서 쫓아내셨어요? 봤니? 네. 저 도착하기 조금 전에 경찰차 타고 실려가더라고요. 그 짐승이 여기 왜 왔는지도 뻔히 알 것 같고요. 시부모님이 재산 되찾았다는 소식 듣고 나서 콩고물 얻어먹으려고 뒤늦게 가짜 효도하러 온 거죠? 아이, 그건 또 어떻게 알았니? 백화점에서 우연히 만났거든요. 두 분이 재산 되찾으셨다는 얘기 듣자마자 효도하러 간다면서 정신없이 뛰어가더라고요. 암튼 둘째네 다시 받아주지 않으실 거죠? 당연하지. 우리 집은 사람 사는 집이지 그딴 짐승 같은 놈들이 발 비빌 수 있는 곳이 아니잖니. 잘 생각하셨어요. 저것들이 혹시 저를 찾아오거들랑 저도 확 소금을 뿌려서 쫓아낼게요. 2년 뒤. 오랜만이에요, 형님. 잘 지내셨죠? 우리가 인사 나눌 사이는 아니지 않나? 솔직히 연락도 없이 이렇게 불쑥 찾아온 것도 불쾌하고 벌써 2년 전에 우리 집안에서 쫓겨난 주제에 말이야. 일단 무릎부터 꿇겠습니다, 형님. 부디 저희를 한 번만 도와주세요. 시부모님 설득해서 다시 우리 집안 식구 되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쪽이 이러는 이유야 뻔하잖아. 시부모님 재산 때문에 이런다는 거. 네, 솔직히 돈 때문에 찾아온 거 맞아요. 저희 남편이 좋은 정보가 있다면서 미국 주식에 크게 투자를 했다가 쫄딱 망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어쩌라고? 형님이 시부모님 설득해서 당장 급한 돈만이라도 메꿔주시면 안 될까요? 남편이 자기 지인들이랑 저희 친정 식구 돈까지 빌려서 주식으로 전부 다 날려먹는 바람에 당장 그 돈 못 갚으면 저는 친정에서도 의절당하고 남편은 채무자들한테 고소당하게 생겼거든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걸 어쩌나? 우리 집안은 너희 같은 짐승을 다시 거두어줄 생각이 추호도 없는데. 심지어 불효를 반성해서 찾아온 것도 아니라 돈 대신 갚아달라고 찾아왔다니까 더더욱 역겨워서라도 받아줄 생각 없고.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아량을 베풀어 주세요. 시부모님은 형님 말이라면 다 들어주실 거잖아요.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앞으로 꼭 효도하겠습니다. 불효란 불효는 벌써 다 저질러 놓고선 이제 와서 효도를 하겠다고? 오케이. 일단 잠깐만 기다려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주방에는 왜 가시는 건지. 어떤 소금을 뿌려서 쫓아내면 잘 쫓아냈다고 소문이 날지 고민 중이었어. 근데 지금 막 결정 끝난 참이고. 짐승을 쫓아내는 데는 역시 굵은 소금이 딱이지. 형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요. 시끄러 이년아. 한 번 떠나버린 부모 사랑은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 법이거든. 그니까 입 닥치고 썩 꺼져. 그날 저는 그 쓰레기를 소금까지 뿌려가며 쫓아냈고 그 후 그 쓰레기 부부는 완전히 파산해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반면 저는 오늘도 시부모님께 변함없는 효도를 하고 있고요.